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열혈 애청자님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장이신 최인철 님이 집필하신 프레임이라는 책의 독후감을 보내주셔 소개하려고 해. 최인철 교수님은 서울대 공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를 알고 싶으셔서 심리학과에 재입학해 과학적 실증을 기반으로 한 인간과 사회심리의 탐구 및 더 나은 삶과 행복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계셔.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이상과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당황을 하지. 이에 관해 저자는 지혜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어. 즉, 지혜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이 정의에 따르면 지금의 나는 분명 젊은 날에 비해 지혜로워진 것은 사실이야. 저자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허점들이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고 있어. 즉,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 보게 되는 세상만을 본다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프레임을 통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는 셈이야.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번 1부에서는 프레임에 대한 정의 및 프레임을 이해하는 개략적인 내용을, 2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프레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로서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지.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해. 즉, 한마디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속하는 거야. 서양 동화 중에 핑크된 퍼시라는 작품이 있어.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음식, 그릇, 가구 등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바꾸었어. 핑크 대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 나라가 군대까지 동원되어 상과 들,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지. 하지만 한 곳, 핑크색으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었고 사람들은 며칠을 전전긍긍하며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어. 이에 왕은 현명한 스승에게 방법을 찾을 것을 명령해. 며칠 후 핑크 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고 하지. 왕은 반신반의하며 하늘을 보았고 정말로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어. 왜일까? 사물을 바라보는 프레임, 즉 안경에 핑크빛 렌즈를 끼움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야. 프레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면 다수를 위해 때로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는 주장에 찬성해? 아니면 반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잖아. 이는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쉬워질 수 있을까? 그럼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에서 이 질문을 살펴보면 달리던 트롤리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안으로 선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때 주행하고 있는 선로에는 5명이 공사를 하고 있고 다른 선로에는 1명의 인부만이 작업하고 있는 경우 레버를 조작하여 선로를 바꿀 수 있다면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답변자들이 기차의 방향을 바꿔 1명의 인부만이
작업하는 선로로 간다는 답변을 했대. 즉, 소수를 희생한 거지. 여기서 동일한 상황, 즉 트롤리는 고장나고 주행하는 선로에는 인부 5명이 일하고 있는데 앞의 상황과는 달리 공사하는 구간 전 기찻길 옆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밀어 트롤리에 충돌하게 하여 트롤리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답변자들의 대답은 어땠을까? 연구에 따르면 소스만이 선로 옆에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 그럼 왜 이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걸까? 이는 프레임, 즉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지. 첫 번째 사례는 선로를 변경하기 위한 레버를 조작하는 행동이었다면 후자는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다른 맥락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 거야. 이와 같이 단순히 질문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응답자의 답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즉, 사람이 지각하고 판단한 결과가 맥락, 단어, 질문의 순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 이를 현실 세계에서 잘 적용 생각해 본다면 회사에서 업무 및 생산 공정 프로세스 혹은 작업 순서의 배치 등을 통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을 줄일 수 있으며 크게는 사회 규범상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많이들 ATM 기계에서 돈을 인출해 봤을 텐데 초기 ATM 기계를 설치했을 때 돈을 인출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현금 카드를 기계에 놔두고 갔다는 거야. 이를 없애기 위해 프레임 하나를 도입했는데 먼저 카드를 받고 현금을 받는 것으로 순서를 바꾼 거지. 오늘은 프레임이란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면 다음 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져야 할 프레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 책에는 다양한 사례 및 관심을 가져야 할 조용 내용들이 많이 있어. 독자님들 중에서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할게. 구정 연휴라 며칠을 쉬며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를 더했지. 마음의 독을 뿌리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각자의 프레임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억측하며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내가 그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즉, 나의 미움과 시기, 질투 등의 부정적 감정들은 오롯이 나만의 감정으로 끝날 때가 많고 그것은 상대가 아닌 나에게 독을 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 이 책처럼 조금만 지혜로워지고 조금만 너그러워진다면 내 마음에 독을 뿌리는 행위는 줄여들 수 있겠지. 우리 모두 새해에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뿌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2025년이 되길 바라며 곧 만나. 빠빠이.